네, 여러분 지금 Y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주민서대문 듣고 보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주민조례부터 얘기할까요? 네? 네, 주민조례.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실수를 크게 한 바람에 약간 방사능이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방사능이 빠졌고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등 급식의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라는 이름으로 해서 기네요. 왜 이렇게 길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야, 원래 이게 냈던 조례가 이렇게 길었나요? 플레임은 방사능 뭐 어쩌고에 대한 조례 원래 같은데. 보통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뭐 아니 이러는데 지금 나 못 외웠어. 지금 너무 길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등 급식의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방사능이라고 하는 말이 빠졌죠. 학교 등은 이제 뭐 유치원 이런 게 그렇죠. 포함되니까 다 아, 전체 어린이집. 포괄적으로 지금 네, 다 들어간 네. 거고.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렇게 들어간 거고. 근데 이제 유해 물질 안에 이제 방사능이 들어간다라는 식으로 예 바뀌었고 그렇게 되면 예전에 이제 아까 그때 최승현 의원이 말한 것처럼 방사능이라는 단어가 약간 민감해서 빼자고 한 거가 약간 현실성이 있어지는 타당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또 너무 이게 경계를 일으키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방사능 그 안전 조례 같은 경우에 구로에서 제일 먼저 시작됐어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꽤 오래 전에 그렇죠. 한 차 의원님 활동하기 전에도 그 조례 있었어요. 그러니까 8대 의회 전에 8대 만들었어요. 의회 전에 그러니까 만들었으니까. 7대 때 만들었어요. 예. 구로에서 처음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 그 만들 수밖에 없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기억으로는 노원에선가 아스팔트에 방사능 수치가 높게 났어요. 그 아스콘에서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생협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방사능 측정기 이런 거 이제 간이 측정기 있거든요. 이런 거 구매해갖고 다니면서 자기 차에 넣고 이렇게 다니면서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때 약간 그런 좀 민감 이슈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아스콘에서 어떻게 방사능이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있었고, 근데 그거 그냥 그 아스콘만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그 고민이었던 거고 후쿠시마가 방출을 그렇게 하는 거지 사건이 터진 거는 꽤 오래됐잖아요. 2011년도에 터졌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그때 이제 이거를 방출하게 되고 혹시 여기에서 지금 흘러나간 이게 수산물이 우리한테 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던 거죠. 그러는 차에 이제 뭐 친환경의 우리 급식, 그다음에 안전한 먹거리 이런 거에 대해 이제 관심이 많아지면서 구로에서 가장 먼저 했던 거고 그 이후에도 이제 몇몇 곳에서 했고 주민 그 참여 조례로 해가지고 성동이나 성복이나 송파 이런 데서 진행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대문 같은 경우는 제가 있을 때 저도 이제 이거를 조례를 내려고 했으니까 봤는데 그 당시 이제 교육지원과에서는 실상 이거는 교육청에서 관련된 이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일종의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불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뭐 그런 정도로 이제 행정에서 얘기하니까 말았지만 실상 이제 제출하셨던 분들은 두 가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서대문구에서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이제 상징적인 그래서 서대문구가 이런 노력을 한다. 이 두 가지가 있고 여기에 또 역사적 배경은 후쿠시마 이제 이게 방출되니까 그 위험성에 대해서 사실 이게 방출할 때도 바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게 해류가 돌기 때문에 몇 년 후에 뭐 하는 거더라. 방출하고 2, 3년 후에 이제 거기가 오염된 수산물이 우리한테 식탁에 오른다. 이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 이제 안전을 위해서 서대문구가 노력한다. 이런 거를 이제 말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조례고 더 큰 의미는 이거를 서대문구 주민 참여 1호 조례인 거잖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차 의원이 이제 그때 활동하실 때는 의회에서 활동하실 때는 이제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었어요. 어떻게 의원들 그리고 저희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림을 주셨는데 저는 이 지자체장님들이 그 관심 분야가 각기 다르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기후 변화에 대한 거에 고민을 하면 거기에는 당연히 의식주가 따라야 되는 거고 거기에 당연히 먹거리가 제일 저는 향후의 전쟁은 핵 전쟁도 아니지만 식량 전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번 의회도 그렇고 또 차 의원이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도 고민이 깊이 안 되니까 부서에서도 이제 한 번 정도는 깊이 좀 고민을 하고 토론회도 좀 진행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번 조례 이 내용을 보면서 왜 다 방관하고 계시지?
이게 큰 문제인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 조례가 작년 12월인가 1월달에 이렇게 제출된 조례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제가 그때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이게 바로 안 될 거다. 그렇지. 해봐서 아는 거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 조례가 되게 복잡한 조례는 아니에요. 그죠? 내용상.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상 공방을 했다는 것도 저는 이게 조금 그러니까 그렇고. 우리도 그때 봤지만 저희야 이제 연구에도 함께 하고 함께 활동을 하고 이렇게 식사 자리에서도 저희 세 명이 무슨 이야기 할까 다들 궁금했대는데 이런 좋은 정보가 있으면 서로 공유하면서 이렇게 남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세상을 잘 살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 사전에 들은 거와 또 사전에 그런 학습이 안 된 상태에서 뚝 예산이 오거나 조례가 오면 솔직히 학습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논쟁이 됐지. 이게 그렇게 논쟁될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혹자는 이제 약간 네. 이거를 이제 이게 그 약간 이 조례를 끌고 나갔던 이제 분이 이제 출마를 고민하고 계신 분인데 아, 이게 그래요? 지역구가 겹치기 때문에 아이고. 약간 그렇게 좀 이렇게 반대를 조금 과하게 한 거 아니냐라고 음모론을 이제 뇌피실로 돌리시는 아니 함께 하면 경우도 되잖아. 있죠. 함께.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이분의 성과가 되면은 이제 뭐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이거 보고 투표하지 않아요. 우리 우리 선거 다 삼일 해봤잖아. 선거구예요. 네. 우리 선거 해봤잖아. 이거 가지고 성동구 나 알아요 나도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다. 아니 근데 어쨌든 이 조례에서 지금 우리가 약간 이해가 안 되잖아. 그걸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될 부분은 주민 청구 관련된 조례를 모두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수정을 할 수 있죠. 당연히. 수정할 부분은 수정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주민들이 성안해 온 게 우리가 이제 그 상위 법령이나 혹은 우리 지금 이제 행정 행정적으로 검토는 해야죠. 좀 이제 안 맞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수정할 수는 있다고 봐요. 다만 이 청구 조례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방사능인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난 시간에 월간 주의사 때 주의사 의원이 얘기했듯이 말이 너무 약간 만연체다. 약간 이걸 좀 다듬자. 이거는 그거는 뭐 가능하죠. 다듬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아니, 하죠. 저는 주민들이 올렸기 때문에 그게 주민들의 그 색이 쫙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듬어 주는 것은 행정에서 다듬어 주는 것이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예산 집행이 필요하니 조례가 올라왔으니 그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법정 용어랄지 뭐 행정적 네. 용어로서 이렇게 바꿔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바꾸는 것까지는 뭐 그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삼박자인 거잖아. 그렇죠. 삼박자가 원활하게 갈 수 있는 조례를 이걸 굳이 이렇게 문제. 그래서 이걸 본회의에서 필요가 그렇게 있나? 감론을 박 하시면서 네. 결국은 바꾼 게 이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조례명에 있는 조례명. 결국은 방사능. 방사능 등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여기에서 방사능 등을 빼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급식의 그러니까 유해물 방사능이란 그 단어 자체를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 빼자 이렇게 가는 근데 거예요. 이게 이 상징성을 빼버리고 나면 이 조례는 그냥 수정이 아니라 그냥 아예 폐기하고 새로 그냥 의원들이 한 거예요. 난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심지어는 이 유해물질이라는 걸로 방사능 등 유해물질 했을 때 상임위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라고 하면 유해물질을 방사능을 제한 유해물질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걸로 제가 들으면서 판단하기에는 보건소장도 그렇게 얘기했고 이걸 조금 반대하려고 하는 의원도 그러면 너무 범위가 넓어지니까 그러면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정작 본회의 가서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아니라 방사능이 사라지면서 유해물질이 남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드는 문제는 그대로 그냥 남는 거가 돼버린 거죠. 근데 원래 사실상 이게 이제 앞뒤를 본인들이 그렇게 하면서 예산 안 된다는 걸 서로 알면서 하는 거예요. 이건 거의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뭐 접근할 수도 없고 그러니 야 어차피 이거 이름 우리 이 주민 청구 조례를 폐기할 수는 없고 그런 상황에서 방사능 들어가는 조례명은 부담스러우니 이거 그냥 빼자. 저 이거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인지라 지금 그래서 이제 주민 청구 조례를 첫 통과시켰지만 약간 그 의미를 좀 무색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을 의회 스스로 했다. 그리고 이제 집행부는 뭐 어차피 그 조례 본인들이 그렇게 집행에 신경 쓸 것도 아니라 생각할 거고 거기에 이제 방사능 빠졌고 뭐 잘했다 이 생각하시고 저는 약간 집행부가 조례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조례를 뭔가 하기 위한 그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면은
중요한 거는 집행부를 움직이는 기관장이 하기 싫은데. 아니 본인들이 필요에 의한 조례는 적극성을 띄죠. 그러니까, 의원들을 그러니까. 일일이 네,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하지만 외부에서 오는 조례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일거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의원이 만드는 조례랄지 뭐 이것처럼 주민 조례랄지 이런 것들이 아니 있어서 의원들이야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그동안 수정하면서 의원들의 비율을 맞추고 말을 맞춰서 왔을 것이고 주민에 대한 조례 같은 경우는 더 부담이 크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 이게 약간 좀 이게 뭐랄까 이 조례들이 뭐 좀 만드는 게 그 어떤 의미인 건가 약간 이게 약간 이런 그러니까 게 이제 좀 저도 상제 안에 있을 때는 이렇게까지 몰랐는데 이제 밖으로 나와서 보니까 저는 공무원분들에게 누차 제가 의회 활동할 때도 저희 어떤 18번이나 다름없었는데 저희는 선출직이었단 말이죠. 네. 그 다음에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공무원분들은 그게 아니면 소신 있게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 근데 저도 좀 전에 올 때 우리가 방송 전에도 말했지만 뭐 의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뭐 특례 뭐 스케일을 주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 아 그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이런 조례 같은 경우도 주민이 왜 이 조례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셨다면 우리 행정부에서 그렇게까지 안 하셨을 것 같다라는 좀 안타까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왕 이렇게 먹거리 혹은 학교 등 급식에 대해서 의회가 들여다봤으면은 좀 우선 세 가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교육경비 관련해 가지고 전에 대폭 삭감했다가 또 올리니까 우리가 많이 상향했다 뭐 이런 조사모사 같은 걸 하던데 교육경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또 우리가 얼만큼 지원하는 게 적정한 건지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의회 때 그 조례 바꾸면서 많이 이제 올리긴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곧 지방선거 때 학부모님들한테 가갖고 표는 달라고 할 거면서 학교 지원을 줄이고 있는 이 형국에 대해서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부모님들 네트워크도 처음에 다 해체시켰다가 다시 또 모으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부정했다가 긍정으로 모듈러 학교 반대했다가 이제는 한 해 만에 지금 저희 홍제동이 좀 시끌시끌 하던데 나는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논리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보면 이전 이제 행정이 했던 것을 부정해놓고 다시 긍정에 이제 와서는 자기들 스스로의 긍정인데. 긍정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도 이해가 그것도 이해 조금 이제 불가하고. 고민해보고 마지막으로 급식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어요. 사실상 임명무실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할 건지 아니면 어떤 기구에서 이 기능을 담당할 건지를 정확히 좀 다시 검토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한 끼 밥인데 참 소중한데. 지금 교육감 후보 중에 저녁밥까지 해결하겠다는 분도 나오셨어요. 근데 저는 좀 과하다는 생각은 좀 해요. 그걸 보는 분들이 그 생각도 했어요. 급식 노동자들은 몇 시간을 근무해야 되냐. 그러니까 아니 조리 기구 자체도 바뀌어야 되고 환경도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원초적으로 시설 보완이 먼저라고 봐요.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는 데서 이 조리를 한다는 게 그건 몇 명 죽어 나자 빨아져라 이거밖에 안 되는 거. 자기 애들을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환경 개선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프로세스가 다 함께 들어가야지 시설 완비는 하지 않고 급식부터 뭐 예산 당장 잡는다. 매기자. 그러니까 그런 거랑 그건 비슷한 맞지 게 않는다는. 사실 뭐 약간 아직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밥을 뭐 매일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매일 드리려고 해서 예산을 마련하고 보니까는 일할 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이럴 사람이 없는. 약간 제가 볼 때는 학교도 비쌀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이 환경에서는 청소년들을 밥을 다 저녁까지 먹인다고 할 때 일할 사람이 과연 있을 것인가. 이거는 너무 그냥 확 던지는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민을 우리 차 의원님하고 우리 그때 갔을 때 국회연수 갔을 때 그 말 했잖아요. 어떠한 시설이 들어올 때 1년 이상을 토론한다. 저희는 그래서 그게 금전적인 땅값 뭐 이런 게 아니다. 이 시설이 들어와서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대한 고민을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뭘 하기 전에 그거에 대한 좀 진중한 고민을 좀 하고 해야지. 그때 이번에 그 외국인 가사 도우미 문제도 보세요. 그렇게 좋은 거랑 했는데 이탈자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 처음에 들어올 때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그것도 오세훈 시장이 꽤 오랫동안 검토했던 거고 시대전환에 있을 때부터 조정훈 의원은
거의 저는 그거를 그렇게 봐요. 찬성하는 그것은 자 입장으로. 보세요. 경험을 하지 않는 페이퍼적인 고민만 하고 상류층들의 의견만 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처럼 직장에 있는 주부들이나 꼭 필요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현실적으로 그분들하고 토론했다면 그렇게 답 안 냈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앞뒤 안 맞는 이야기들이 아니, 그러니까 많았거든요. 이제 한국에 사실상 이게 일자리 문제인 그쵸, 건데 일자리 문제인데. 최저임금 일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최저임금도 더 많이 받는 일자리도 사실 몸이 좀 힘들지만 그런 일자리도 꽤 되는데 여기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해주는 일자리를 데리고 오면 이분들 보고 야, 대충 하다가 도망가라. 그래서 최저임금 일자리는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받는 일자리로 도망가서 일하세요. 소위 말하는 한국에서 싫어하는 소위 말하는 불법체를 양산하기는 법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물론 잘 제도가. 하자고는 하셨겠지만 네. 저는 그 의견 수렴을 어느 특정의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좀 다 습득을 못 하신 게 아닌가. 너무 저는 행복한 생각만 한 것 같아요. 돈 그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돈을 받으면 이분들은 충분해. 충분하니까. 요즘은 그 나라에 가면 지금 한참 개발이 돼서 네. 저희한테 와서 타국에 와서 고생 안 하고 자국에서 그 돈을 벌 수 있는 근데 이분들은 개발도 그런 문제도 되는 건데. 있지만 그 문제 아니라 이 정도 돈을 받으면 행복할 거라서 왔어. 아니야. 근데 완전 한국에 그보다 더 많이 받는 일자리가 많은 많은 거예요. 거지. 또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야 내가 여기서 굳이 굳이 이 일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이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그 비교를 필리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 돈을 받는 것과 필리핀 현지에서 받는 임금을 이렇게 비교할 게 아니라 여기서 받는 이 임금과 한국에서 다른 일자리와 비교를 했으면은 그렇죠. 생각이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너무 이거를 이렇게 비교한 거라서 다시 돌아와서. 네, 그러시죠? 우리는 이제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조례를 집행부와 이제 의회 뭐 여당이 좀 짝짝꿍이 잘 맞아서 이렇게까지 했겠지만은 이제 이런 거예요. 원래대로 이제 주민조례 청구 그 조례 명으로 됐으면은 이제 잘 됐다고 박수치고 끝 할 거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방사능을 왜 뺐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자꾸 곱씹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타까운 게 어떤 것은 주민들의 서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지금. 그러네. 근데 어떤 것은 주민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조례 자체가 싫은 거야. 그러네. 어떤 건 주민의 서명이 왔다라고 통과시켜야 돼. 이건 밀어붙일 거야. 이건 주민의 의견이야라고 가요. 그 앞에, 근데 어떤 앞에 거 가로로 딱 있어요. 지지 주민, 반대 주민. 그래서 저는 그렇게 관점을 안 보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 시대는 넘어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번 조례를 보고도 좀 안타까움이 좀 저는 컸어요. 이제 그 단체장 주변에 지금 뭐 정무보좌관, 정책보좌관, 뭐 소통보좌관 뭐 등등등 뭐 많으시잖아요. 예. 좀 그분들이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을 왜 안 하시는지 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거잖아요. 우리 그 한 10년 전에 나왔던 책인데 프레임 전쟁도 있고 코끼리 생각하지 마도 있는데 코끼리 생각해서. 아예 코끼리를 대놓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사능을 빼버리면 방사능만 떠오르지 지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구청에서는 이렇게 우리 서울시당 위원장님 걱정 많이 하신다고. 저를요? 예. 왜? 왜 서당 FM에서 차승현 이런 사람들과 같이 방송하냐. 본인은 빼. 내 걱정을? 그래서 왜 우리한테 물들까봐. 그러니까 걱정 많이 하신다고 하시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모 신문 인터뷰를 제가 답변을 다 쓰고 왔는데요. 저는 당이 바뀌었다 해서 제 가치관이 변하진 않아요. 더 이상 그 가치관에 제가 매몰되기 싫어서 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거지 물들이다? 제가 저 손톱도 아니고 봉숭아 물들이는 그렇답니다. 감사하네요. 걱정해 앞에 색깔도 주시고. 나만 다르고. 아니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네,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해도 이제 된다. 그분들이 그런 걱정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조례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 이런 걱정을 할 시간에 차라리 조례 걱정하는 게 빠른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하물며 제가 그 말도 했어요. 나는 구에서 운영하는 모니터다는 내가 하고 싶은데 아마 심사위원들이 저를 잘라낼 거예요. 그 의회 가지 마시고 네. 구정평가단도 있잖아요. 거기서도 제가 잘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면 개혁신당에서 따로 만들어요. 그럼 되죠. 그래서 지금 뭔가를 좀 주요나하고도 좀 상의를 해서 간담회를 좀 이제 좀 하자 이 말씀을 하고 싶은데 저희 이제 저희 시당에서 하는 것은 학교 폭력 이야기, 그다음에 좀 여러 가지 지금 청년들 의견 듣는 거 지금 그거 좀 준비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좀 준비되는 대로 또 네네. 방송에 소개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네. 자,
전화 말씀 듣고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